네, 안녕하세요. 영상이 두 개째 삭제가 됐습니다. 낙찰 결과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유튜브 측에서 메일이 오네요. 삭제했다고. 뭐 삭제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왜 삭제했나를 보니까 괴롭힘이라고. 짜증이. 누가 누굴 뭘 어떻게 괴롭혔는지. 하여튼 괴롭힘이랍니다. 낙찰 결과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결과 보고 우리 생각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괴롭히는 거래요. 괴롭히는 거라니 뭐 어떡합니까? 괴롭히면 안 되죠. 지인 중에 한 분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이래저래 경매에 관한 뭐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하나 봐요. 근데 그 말소기준 권리, 그게 본인은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소기준 권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참고로 법대 나왔습니다, 그분. 법대 나왔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길래 말소 기준 권리 얘기 좀 해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 이거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법 조항이나 문구는 없어요. 근데 실무상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담보가등기, 오만 뭐 유치권, 오만 것들이 엮여 있는데 이거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교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교통 정리를 해야 이 낙찰자한테 예상치 못한 뭐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생기고 뭐 이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투자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그 투자하는 사람도 그 예측 가능성 안에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교통 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법 조항으로 적혀 있어요.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91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어서 2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죠, 1순위 저당권이. 근데도 2순위 저당권자가 이 경매 진행을, 임의 경매 진행을 시킨다면 이 1순위 저당권도 당연히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1순위 저당권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되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뭐 얘네들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런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에 대항할 수가 없으면 후순위라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가 없으면 이것 또한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게 91조 3항에 대한 얘기고요. 91조 4항 같은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틀린 말 같죠? 사망이랑 사항이랑. 얘네는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 지역 전세에 등기된 임차권, 이런 용익 물건이 있다면 이 용익 물건들은 대항력이 있으니 매수인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을 한다. 1순위,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허그, 대항력, 포기물권 같은 경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 전세권자가 그 제일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자는 매각으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근데 그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받았을 때, 본인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전부 받았을 때 소멸이 되고, 받지 못하고 남는다. 뭐 2억의 전세 보증금이었는데 1억 5천만 원만 받았다.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나머지는 낙찰자한테 5천만 원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그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의 매매가, 호가가 아닌 실매매가보다 높게 잡혀져 있으니까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죠. 유찰이 되면 결국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부 받지 않더라도 내가 임차권을 말소하겠다 하는 인수 조건 변경을 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는 뒤로 없애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멸시켜버리고, 그렇다고 니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니네들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니네들 때문에 다 소멸될 수 없진 않냐. 그러면 너네보다 선순위인 애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인수주의로 이게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가 더 있죠. 유치권. 유치권은 그냥 인수됩니다. 낙찰자한테.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지분 경매나 유치권 경매. 유치권은 어떻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한 자기네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신고 정도만 하고 특별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할 의무는 없어요.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낙찰자한테 어디서부터 어디는 소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네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선순위로 등기된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 최선순위로 등기된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도 얘는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닌 겁니다. 말소가 될 수도 있죠. 보증금 전체를 다 받으면. 보증금의 전부를 다 배당받으면은 당연히 말소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얘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